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광미연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내일은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며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미연 복지환경위원장님, 이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업무 협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건은 1인 가구 고독사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란 대상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읍면동 복지 담당에게 문자로 통보하여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시는 한국전력공사, SKT와 2022년 1월 14일 업무 협약을 통해 시범 사용 기간인 3개월은 데이터 사용 비용을 무료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에는 유료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SKT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는 더 통신사들 늘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현재는 SKT하고 하고요. 뭐 다른 통신사도 뭐 가능한 범위겠지만 현재는 한전하고 SKT만 업무 협약에 돼 있어가지고 SKT랑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추후에 좀 필요하면 통신사들 이렇게 좀 확대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일부 의원님. 유승영 위원장님의 이제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저희가 이제 협약식을 했고 이 업무에 대한 이제 어떤 뭐 SKT로부터의 지원이지 않습니까? 전력공사나 이게 그러면은 지금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떤 기한을 서비스의 기간, 협약 기간. 현재는 이제 무료 3개월간은 이제 네. 무료 사용하기로 됐고요. 네. 그게 지나면 이제 유료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2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뭐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저희들이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KT만 하고 이런 거라면 다른 통신사나 이런 데는 이제 어떤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3개월을 무상으로 해준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저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의미가 없고 사실은 이거는 어떤 그 수의계약의 어떤 뭐 원인 제공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뭔가 사정은 있겠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SKT, KT나 이런 데도 우리는 5개월 무료로 해주고 그럼 그 다음에 유료로 전환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냐면 일반 TV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연 이분들이 그냥 시장 확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만 돌려 생각하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LG U+나 네. KT나 다른 통신사들도 네.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 건지
좀 가능하면 확대하는 거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잘못하면 독점적으로 지금 어떤 수의계약 단계로 이루어지는 전초전이 될 수도 있다. 법적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정일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업무 협약 보고의 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국가보호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독립유공자 수당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독립유공자 수당 적용 대상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현업을 반영하여 기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잘못된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8-927호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었으며 독립유공자 수당 등의 지원을 통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강정구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그 11조에 보면 지급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10일 이내로 지급한다라고 지금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날짜를 굳이 그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7일에서 30일로 조정을 해달라고 이제 하는 건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상자들이 자격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오시면 이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자격 검증이 안 돼서 이제 보훈처에 자격 검증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30일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급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잖아요. 지급 신청일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거를 이제 10일로 연기 지금 30일로 연기하는 거. 아니 여기 그 지금 다음 보면 페이지. 네.
10일 이내로 지급한다라고 네. 돼 있잖아요. 3일 연장한 거 있어요. 네. 그냥 3일 연장, 수당 및 사망 위로금. 그러니까 3일 연장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지급 신청을 한 서류들이 좀 뭐 미비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류 검토를 하다 보면 7일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일로 연장을 모르겠습니다. 네, 권성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우리 보훈단체들 국가보훈 대상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이 지급되는 단체들이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예를 들면 뭐 고위업체부터 해서 있습니다. 9개 단체입니다. 그렇죠. 특수임무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뭐 해서 쭉 9개 단체가 있죠. 지금 독립유공자분만 지금 올라온 이유는 다른 데는 이미 5만 원 저희 뭐 참전 유공자나 이분들은 5만 원이시죠 명예수당이. 지금 이제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이제 명예수당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참전 유공자에게 대해서는 네. 이제 5만 원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고 네. 또 참전 유공자 그 배우자에 네. 대해서도 5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명예수당 이외에 독립유공자 수당이 별도로 지금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책정되게 된 계기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게 이게 된-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참전 유공자들은 이제 예우를 더 받았잖아요. 근데 독립 유공자들은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타시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해 가지고 평택시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네. 사실은 40여 분밖에 안 남아 계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미미한 건데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드리면 정말 애국심이 더 네. 고취시키고 후대도 이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조례를 개정 요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동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 개정을 하셨다. 사실은 저희 국가보훈 대상자 우리 평택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점점 연로해지시고 물론 인구가 저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인원이 줄 줄 알았더니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도 사실은 충분한 부분이 없다.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갈 길이 너무 먼데 약간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는데 김동숙 의원님께서 이제 요 우선순위를 좀 땡겨 주신 거예요. 독립유공자는. 근데 이게 그나마 다른 거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데 전체적으로 상향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멈칫멈칫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느 순간에서는 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 과거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있기 위해서 이분들이 희생하고 노력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김동숙 의원님이 하신 이 조례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좀 맞춰가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업돼야 된다라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사실은 손을 대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해야 될 때가 되긴 했다. 이 부분은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해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유공자 그 배우자들 있잖아요. 지금 평택에는 그 배우자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배우자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1,047명, 50명 좀 안 됩니다. 예. 그러게 제가 주변에 몇 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또 홍보를 그분들이 잘 몰라갖고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들까지 이제 승계가 되는지 모르고 그 못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좀 해주시고요. 또 많은 뭐 당사자지만 이제 배우자들이 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충원탑에 이렇게 가면 당사자들만 대부분 오시잖아요. 혹시 이제 배우자들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홍보하셔서 참석하시도록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그 저희 나라를 위해서 저희 애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이 조례로 인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우선 이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독립운동가의 우리 유족분들한테 지원하는 걸 만든 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뒤늦은 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정일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우리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 보면, 예를 들어 뭐 김포시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주고 있고, 뭐 포천 같은 경우는 20만 원까지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유족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안을 하셔갖고 이제 배우자 수당도 3만 원에서 이제 5만 원으로 사실 늘린 부분도 잘 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뭐 급격하게는 어려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부분들, 희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너무 소홀했던 건데, 물론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계점은 있지만 정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지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미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미연 의원입니다.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시기,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이용권의 사용, 정산,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임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8-928호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었으며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노인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 지원 사업을 적용하여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 2조에 보면 그 대상자들이 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시군도를 보면 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70세 이상으로 잡은 거는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예산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타 지자체를 봐도 이제 나이 차이는 있는데 화성시, 광주시, 광주시 같은 경우 화성시, 광주시는 만 75세 이상으로 돼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만 65세, 또 광명시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시는 현재 그 70세 이상으로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보면 대략 2,922명, 그렇죠? 그 좀 65세 이상이었을 때가 한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예산에 어떤 예산상의 그 어려움이 있다면 뭐 이해는 가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65세 그다음- 이상하고 70세 예. 조사.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이용권의 사용 기한이 이용권을 그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 70세 이상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69세에 있다가 만 70세에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이제 생일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생일이 연월이 이제 뭐 월이 조금 빠르신 분들은 빨리 만이 70세가 되고 또 이제 뭐 뒤에 뭐 9월이나 10월이나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늦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그 만 70세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늦게 되시는 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 이 이용권을 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좀 촉박하고 실제로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늦게 이렇게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뭐 한 달, 두 달 쓰시는 분들은 저기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적어지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 네, 지급이 분기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용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할 계산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분기라고 하더라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9월이면 괜찮은데 11월, 12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 분기 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분기 거는 뭐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제가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강정구 부회장님이 지적한 생일의 문제도 있지만 1, 4분기 때 지급한 3만 원과 4, 4분기 때 지급한 3만 원이 동일하게 연도 말에 지금 소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모아두고 뭐 이러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월에 미용실이 어르신들로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 4분기에 지급된 게 기한이 1년이라면 2, 4분기에 지급된 것도 그로부터 1년이 돼야 되고 3, 4분기에 지급된 것도 1년이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찾아보면 강정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12월에 생일인 분들은 그때부터 발급된 일로부터 1년이 되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면 이게 약간 오류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시 같은 건 이제 지금 처음 제정하는 사항이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49개 시군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도에도 이제 4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타 시군구의 그 사례들을 한번 봐서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정시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근데 있습니다. 예. 이게 이 부분은요. 처음에 저희가 경로당에 이제 뭐 그 난방비나 이런 걸 지급해서 연말에 정산해서 뭐 그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정적으로 써야 되는 그거고 이 부분은 개인적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 개념의 그런 비율을 좀 할 수 있겠죠. 그 기간의 이익들이 다 똑같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급되는 시점부터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왜냐면 1, 4분기에 지급된 거는 6개월 안에 소멸된다든지 2, 4분기에 된 거는 6개월 안에 소멸된다든지 그때 지급된 시점부터 소멸 시점이 동일해야 된다. 기간이. 그 부분을 만약에 사전 정비를 하지 않으면 강정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 4분기에 지급된 부분만이 아니라 12월이 생일이신 분들, 1월에 생일이신 분들 이거를 일괄 통제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해에 뭐 몇 월까지 생일인 사람은 1월부터 지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기준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행 전에 적극적인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발급 당해년도가 연도까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그 의문점이 가는 건 타시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시장이 이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기한을 또 연장해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마냥 뭐 내가 이 임의용권을 갖다가 이제 그 11월이나 12월에 예를 들어 내가 발급을 받았는데 재난이 일어났어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도저히. 지금 이 규정대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타시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장이 그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한을 연장 일정하게 해주는 그런 또 단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월 중에 이제 생일이 도달을 해서 나이가 70세가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신청이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 기간은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썼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1월에 반납을 받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늦게 가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예를 시간에 들어- 쫓긴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그 만 70세가 되셨을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1월부터 그 지급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예. 아, 그 해연도는 안 주고. 그렇지. 네. 다음에 근데 지금 여기 그 조례상에 보면 발급을 해서 그 연도까지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항의 없는데요, 전혀? 사자에 보시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분기에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서 아마 그 조항이 적용되면은 뭐 만약 10월이면은 그 분기가 아니라 그 다음 분기에 지급되는 거로 이유가 그렇게 네. 단순히 늦게 왔다고 해서 그게 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그리고 또 아까 마냥 뭐 그 한 달 전에 받다든가 2달 전에 받았을 때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TBS도 나왔지만 산불 같은 경우 피해 보신 분들은 몇 달 또 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지급받고서.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받았을 때는 어떤 그 다른 시도 마냥 예를 들어서 시장이 또 정하는 바에 연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서 조항도 넣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우선은 저희들이 이들이 수행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타시군에 좋은 사례들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 필요하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좀 전에 강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2조에서 지원 대상의 부분은 집행부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의 사례를 검토를 해서 만 70세로 왜냐면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정값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 70세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이 조례가 처음으로 시행된 조례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홍보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조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내년 1월부터? 네, 그래서 그 내년 1월부터라 그러면 그 기간에 이제 홍보 기간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례가 생겼다는 것을 꼭 공지해 주시고 홍보 많이 하셔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 미용권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38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0년 9월 25일 조례 제1860호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 공포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 중 위원장 관련 부분을 하향 조정을 통해 일괄 개정한 바 있으나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령에 맞게 다시 상향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 제2항 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실국소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개정하며 제3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과장에서 담당 실국소장으로 상향하고 제4항에 명시되어 있던 위촉직 위원을 제3항으로 기재하고 제4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제4항 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과장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 지명한다로 제11조 간사를 담당 팀장에서 담당 계정으로 상향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에 대한 심의 의결권에 대한 권위 확보 및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우리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이제 국소장님, 시장님, 국소장님, 시의원 1명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인원이 제한이 없는 건가요? 인원이 몇 명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사회보장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의료보장 인원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거로 15명? 그러면 지금 1번은 평택시 시의원을 1명에다가 2번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번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요 중에서는 몇 명이 뽑히겠네요, 그러면? 인원이? 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이제 의료보장위원회 이 소위원회가 있는데 생활보장은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의료보장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예,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하시는 건가? 예, 이제 그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이제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업무를 이제
주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의료보장 소위원회에서는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안건이 들어왔을 때는 예, 이제 예. 그 파트별로 나눠서 그렇게 그 기본적인 거는 이제 시장님하고 실국수장들은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고 네. 나머지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분들이 예. 맡아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사항을 그럼 지금 사망으로 올려서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항이 없으니까 지금 총원이 몇 명인지가 안 나오니까 제가 그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조례에 보면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사항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담당 과장이 빠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담당 과장은 이제 간사로 가고. 예, 그 다시 정리만 한 거예요. 그냥 구성원은 다 그대로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문구에서 기존하고 뭐 변동은 없지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성은 왜냐하면 이게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또는이 아니라 엔드잖아요. 그리고 예. 어떤 분으로 되어 있죠? 그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 관련 이제 시설에 이제 네. 시설장들이라든가 네네. 뭐 의료 관련 교수들 그리고 또 의료 의사협회 회장이라든가 뭐 네. 약사회 뭐 이런 뭐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보험급여 있습니다. 예.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지방자치지 않습니까? 주민 참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조례는 이제 학식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서 이 학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경험이 있거나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주민분들 중에 굉장히 여기에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그러면 경험이 있어도 학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지금 주민 참여의 이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문구들은 이제 점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차후에 좀 해주십시오. 예.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존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정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 및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환경교육의 지원,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 환경교육을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환경구역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 네.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기 그 에코센터에 예, 그 환경교육센터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건 어떻게 우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민간 위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직영으로, 저희가 기간 임기제를 1명 정도 뽑아서 그냥 현행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간으로 이렇게 넘겨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는 뭐 공무원분이든 그 민간이든 간에 예. 그 환경에 대한 충분한 그 문제 의식과 인식이 있는 분들이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게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업무적인 그냥 영역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뭐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그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네. 그런 환경에 대한 좀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서 교육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 교육 플러스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또 지역사회에서 좀 시급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특히 이제 폐기물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주부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갖고 교육을 하도록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우리 또 이 두 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예. 네, 강에 대한 어떤 그 환경의 관심이라든가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예. 것들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예, 알겠습니다. 네, 유승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장님 그 질문 속에 이제 우리 예. 국장님께서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교육, 예, 폐기물에 대한 교육할 때 저희 이 조례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광면 위원장님께서 전년도에 대표 발의하신 쓰레기 수거 요일제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분리수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좀 아이들에서 예.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굉장히 홍보의 극대화를 이뤄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너무 이제 이게 분산되는데 네, 맞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이나 뭐 우리가 환경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한다. 예. 뭐 이게 뭐 꼭 필요하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제 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들을 예. 여기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더 나아가 예. 광미원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쓰레기 수거 요일제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부터 해서 예. 적어도 평택에 거주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그 집에서 엄마들에게 이야기하고 관리 예. 엄마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환경을 잘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게 그 유도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예. 있게 좀 잘 좀 해서 이게 우리 평택시의 폐기물 고민을 좀 해결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특히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환경 교육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받아야 된다는 게 상당히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환경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보니까 공간 문제를 얘기하고 정보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센터랑 여기 환경 카페를 만들어서 사무 공간도 거기서 쓰시고 환경 정보도 거기다 좀 자료를 좀 많이 비치해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우리 광명 위원장님 대표 조례 발의하실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에 대한 이게 한눈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분리수거가 되는구나라고 네.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계속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일된 양식의 그림과 뭐 사진이나 도표가 들어가 있는 어떤 뭔가가 좀 만들어져서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이런 찌라시 개념으로 되면 안 가져간다고요, 집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집에 가져가고 싶은 어떤 물품 속에 이게 디자인이 돼 있어야 된다.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예. 저희가 품고 있는 이 폐기물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저희가 이제 뭐 플라스틱 안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뭐 텀블러든가 이런데 약간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금 폐기물 그 수거 요일제 내용이라든가 아무튼 뭐 예.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의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환경부 국장님 외에 과장님들 고생은 많으나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서 지금 이제 이런 조례가 발생되면서 이제 어린이 아이까지도 교육을 하면서 이제 습관화를 시키겠다 하는 건데 어린이도 좋지만 사실은 자발적으로 해야 될 어른들도 지금 시행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이제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한다면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도 위원회가 결성되는 거잖아요. 예. 몇 분이 결성되는 거예요? 여기 몇 분이 되는 건 안 나와갖고. 인원수는 저희가 나중에 정할 건데 여기 이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장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저희가 여기 이제 의회 2분, 공무원, 그다음에 식경 갖춘 분 이렇게 하면 한 10여 분 정도 내외가 되지 10여 않을까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10여 분이면 여기는 또 작네. 보통 우리 이제 15명 정도. 5명 정도. 예. 거의 조례가 보면 15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 15명 선으로 표준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거를 하게 되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위탁을 하신다고 여기 조례에 있는데 예.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아, 공모를 하나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민간으로 가려면 공모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제 공모를 저희 해서? 임의적으로 안 하고요. 예, 제안을 받고 공모로 해서 시민사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게 위탁하는 것도 또 쉽지 않은데 잘 심의를 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평택시가 그나마 조금 환경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게 되는 거를 이 조례로 보니까 앞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분들이 이제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쓸 거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해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정말 시급하고 이게 한두 번에서 끝날 문제가 이제 아니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시민과의 어떤 소통도 중요하고 또 이제 정보 공유 이 부분이 이제 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시민과의
소통 또 정보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고 이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장기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지리하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39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물환경보존법 및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개정으로 관련 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세입 및 세출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관련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고 용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변명이 없는 경우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세입 및 세출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의원님 질의. 네, 이해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공공폐수 처리 시설을 예. 설치를 하면 이제 비용 부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 회계를 이제 저기를 해야 돼? 아니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을 바꾸고요. 기존의 이 비용 부담은 그 사업자가 다 내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내는 건 시에서 없고요. 내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과거에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 안 하고 시에서 그냥 일반 통장으로 해다가 특별회계로 바꿨고 그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에서 된 조문 같은 걸 정리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시설 개설 충당금 같은 거는 그것도 그 사업자 명칭을 바꾼 겁니다. 개선적으로. 예. 명칭을 바꾼 거다. 예. 알겠습니다. 수장입니다. 네, 이해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예, 이제 예.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떤 용어가 지금 상위법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 변경이 된 건데 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원래 지금 2조의 1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 뭐 시설 설치비 뭐 이해가 되고요. 세입에서. 예. 근데 기본 배출 부과금이나 이런 게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산업단지에 그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면은 아니요. 지금 과장님 그 기본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 기본 배출 부담금 같은 경우는 부담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산단 조성돼 있는 데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 배출 부담금은 뭐 거의 없는 상태고요. 부과금, 예. 부담금이 아니라 부과금. 예. 혹시 있으면은 이제 뭐 하수 인근 마을에 네. 뭐 일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단 위주로 우리 공공 폐수처리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우리가 예, 조항에서 결론적으로 삭제된 말씀드리면 상태입니다. 예.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용어가 변경이 돼도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게 이제 저희가 산단 지역이라 거의 부과되지 않았던 거라 예. 정리만 한 거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의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동숙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노인 목용 및 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